안녕하세요. 루나쌤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쌤입니다. 오늘은 독학으로 인벤터 따라하기 12번째.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활용하여 연습 모델링 따라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링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그려볼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28인 아치형 모양이 150만큼 돌출되어 있네요. 또 평면도를 보았을 때 직사각형 모양과 원형의 모습이 20도로 테이퍼가 진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안쪽에 M10이라고 하는 택구멍이 있고 돌출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구멍의 카운터보어를 이용하여 아치형 중앙에 못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제 도면도 확인했으니 새 부품을 만들어 볼까요? 저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아치형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XY 평면을 선택해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음의 형상은 직사각형을 내려서 중심 대 중심이라고 하는 슬롯을 이용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배웠던 전체 둥근 목깎이를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원점과 만나지 않는 부분에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치 조건을 이용하여 원점하고 직사각형 아래 중앙점에 보시게 되면 중간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치를 맞춰줘요. 그럼 다음의 형상이 대칭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치수로 64라고 하는 치수랑 다음으론 반지름 치수만큼만 치수를 입어주도록 할게요. 28만큼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형상을 돌출로 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건데요. 150만큼 돌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슬롯을 이용하면 형상이 바로 보이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에 목깎이를 선택해 주신 다음 전체 둥근 목깎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측면, 중심면, 그리고 회전을 시키실 수 있는데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키보드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마우스는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이 뷰큐브 형태 모습에서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드래그 느낌으로 이렇게 꾹 눌렀다 회전이 되면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측면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전체 둥근 목깎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다면 확인 버튼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앞에면에 보시면 48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형상의 앞면을 선택하신 다음 5번째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 하나를 그려주는 거예요. 돌출이라고 하는 걸 진행할 때 이렇게 오픈된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했을 경우 인벤터가 자동으로 영역을 설정해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치수로 왼쪽 모서리부터 방금에 그렸던 선까지 48이라는 치수를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만 치수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출을 눌러주시고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선 하나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이 아이가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모두 다 제거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출력의 부울에 잘라내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관통 형태 모습으로 깎아주면 미리 보기 형태 모습이 나온 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다음의 형상을 처음부터 스케치에서 완성시키실 수도 있는데 전체 둥근 목깎이와 그 다음에 열린 프로파일을 이용한 돌출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았어요. 이제는 돌출의 테이퍼를 이용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상에 옆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눌러줍니다. 평면도에 보시게 되면 32, 30, 28이라고 하는 치수 보이나요? 이 부분은 직사각 형태 모습으로 팔만큼 돌출 잘라내기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직사각형으로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결과 모습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 2개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32만큼 떨어져 있고, 다음 치수가 30만큼으로 되어 있고, 다음 사이가 28로 되어 있고, 또 다음으로 두 개 사이가 28로 되어 있죠. 잘라내기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양쪽 사이드에 해당되는 치수는 정확히 주어야 되지만 깎아져 나가는 부분에 이쪽 부분은 고속을 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을 눌러주세요. 돌출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영역을 물어봅니다. 직사각형 두 개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저는 잘라내기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부울의 잘라내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보시게 되면 8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어서 8만큼을 줘요. 이렇게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추후에 여기 있는 부분에 테이퍼를 또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돌출이라는 특징 중에서 고급 특성의 테이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 테이퍼 부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평면도 형태 모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테이퍼를 주시는데요, 테이퍼 값이 20도로 보이죠. 이거는 중앙을 기점으로 양쪽 사이드가 20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그 테이퍼 값의 반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도를 주도록 합니다. 10도를 하게 되면 모양이 퍼져 보이죠. 이 부분을 조절하고 싶다면 테이퍼 옆에 반전 방향 꺼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안쪽으로 오므러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 보이시죠? 도면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형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형상의 오른쪽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스케치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스케치를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28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 부분에 스케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살짝 돌리신 다음 여기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심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 이 중심선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이 인벤터가 자동으로 내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선을 좀 잡아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스케치하는 부분에 중심선 부분이 이렇게 형상 투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모서리 선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스케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딱 맞춰서 그려주세요. 두 개를 그려줄 건데 보시면 이곳에 2-파이25라고 평면도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원이 이 모서리선의 중앙에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심선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치수로 주실 수도 있어요.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 중앙까지 거리가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가 60이다, 이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구속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치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을 주신다라고 하면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직 구속 조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원의 중앙점을 한번 찍어주도록 하시고요. 위에 모서리가 보시게 되면 인벤터는 무조건 모서리선의 중앙점이 잡혀요. 이렇게 중앙에 노란색 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클릭해 주시면 이게 수직 정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 위에 모서리선의 중앙점 부분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얘가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치수로 보시게 되면 25만큼 주시고요. 사이즈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속 조건으로 원 두 개를 선택해 주시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 모두 다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속 조건의 수직이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도면에서 정면도를 보시게 되면 16과 6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처럼 모양을 만들었다면 스케치 마무리해주고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돌출이 8만큼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돌출을 선택하신 다음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요, 평면도를 하시고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테이퍼가 20도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급 특성의 테이퍼를 20도가 아니라 10도로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도로 주는데 방향이 맞지 않다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반전을 선택해줘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형상이 모두 맞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처럼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돌출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구멍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형상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멍은요, 단순 구멍으로 뻥 뚫어져 있는 형태 모습 20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에는 카운터 보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카운터 보호에서 내가 직경 사이즈는 20으로 되어 있는데 카운터 보호 사이즈가 치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값을 30이라고 주도록 하고요. 그 급이가 24라고 되어 있죠? 여기 24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구멍이 들어갈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신 다음 원통면을 선택해 주게 되면 센터에 쏙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와주시면 되는데 저는 구멍을 또 뚫어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 측면에 여기에 M10이라고 하는 사이즈 보이시나요? 2-M12 여기에 지금 택구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의 종류는 택구멍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모양은 카운터 보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는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을 잡아주도록 하시는데요. 지금 안시 유니파이크 스크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살표를 내리셔서 안시 매트릭이나 또는 아이소 매트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안시 매트릭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요. 크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M12가 되기 때문에 크기는 12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의 영역을 선택해 주도록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평평한 면과 그리고 센터에 해당되는 원통면이나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센터로 가요. 마찬가지로 또 선택하시고 있다면 면 선택하시고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좌측면도에 구멍이 완전히 관통된 상태가 아니죠. 딱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20가지 원까지만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종료 관련된 부분을 설정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종료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어느 면까지인데?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면을 살짝 돌려서 나는 안통 면까지만 진행될 거예요 라고 하는 20이라고 하는 원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의 모습으로 구멍이 딱 안쪽 면통만까지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탭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 부분을 한 30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이라고 진행하더라도 내가 끝나는 부분이 이 원통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진행된 것이 모두 맞다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형상이 모두 완료가 됐는데요. 안쪽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이 부분은 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돌출로 진행한 다음 이것을 부품의 끝을 이동해서 온오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형상의 앞에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치 조건으로 원점하고 직사각형의 수직한 선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접선에 해당되는 치수를 기입하는 부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직선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접선 근처에 가시게 되면 치수 모양이 이렇게 변경될 때가 있어요. 이 모습일 때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4분점 위치 부분을 치수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치수가 반지름이 28이니까 28만큼 직사각형을 좀 넉넉하게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만들어주고요. 스케치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줄로 해당 영역이 잘라내기로 전체 관통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뷰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다음으로 내가 나는 이거 보기 위해서 진행된 거고 원래 영상은 이 모습이야 라고 할 때는 이 모델 트리에서 부품의 끝을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려주시면 부품의 끝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어서 화면에 표시가 되지도 않고 추후 도면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계속 유지시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면된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끝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그려본 연습 모델링 어떠셨나요? 돌출의 테이퍼와 구멍의 활용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명령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모델링에선 더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도 중간중간 연습 모델링 따라하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